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암호 장비를 팔아온 스위스 크립토에이지사가 사실은 CIA 소유였으며 CIA는 서독 정보기관인 BND와 함께 손쉽게 각국의 정보를 빼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일신문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첩보전의 세계에 대해 몇 차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말 스위스 크립토에이지사 오너 하겔리는 80세를 눈앞에 뒀습니다. 180명 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한 크립토사의 미래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CIA 역시 하겔린이 갑자기 회사를 팔거나 죽게 되면 기존 정보활동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했습니다. 하겔린은 한때 아들인 보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를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CIA는 아버지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아들 보는 1970년 워싱턴 순환도로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고의적 살인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크립토사를 아예 사들이는 방안을 수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CIA와 미 국가안보국인 NSA 간 의견 차이로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서독, 기타 유럽의 정보기관들은 미국과 크립토사의 은밀한 관계를 전해 듣거나 또는 자체 판단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이를 질투해 자신도 비슷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러 방법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1967년 하겔린에 접근해 서독 정보기관과 함께 크립토사를 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안을 거절하고 이를 CIA 측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서독은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 그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1969년 초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관에서 미국과 서독 암호해독 담당 부서가 크립토사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수개월 뒤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는 크립토사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독 수도본에 사람을 파견해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협상했습니다. 프랑스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독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양국 첩보기관의 거래는 1970년 6월 이뤄졌습니다. 두 기관은 크립토사 매수 금액 575만 달러를 공평히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CIA는 사실상 서독 측에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거래 흔적을 남길 경우 향후 꼬투리가 잡힐 것을 우려했습니다. 독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원 BND는 미국 CIA, 영국 MI6와 같이 해외 스파이 활동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독일 총리 직속으로 직원만 6,500명에 달합니다. 냉전이 한창인 1956년 4월 서독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들과 협력관계였던 비밀첩보대 헬렌 조직을 모체로 창설했습니다. 미국 지원을 받은 만큼 동구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방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이후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력 정치인을 도 감청까지 했습니다. 2012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간의 통화, 2013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위성전화 통화를 도청한 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부 리히텐슈타인의 로펌이 크립토사의 새로운 주인의 정체를 숨기는 걸 도왔습니다.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무기명주를 활용해 회사와 관련한 법정 문서에 관련자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비밀유지 명목으로 매년 일정액을 받았습니다. 크립토사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진이 꾸려졌습니다. 그중 오직 한 명만이 CIA와의 은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겔린이 일상의 경영을 맡겼던 스투렛 리베르크였습니다. CIA 보고서엔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와 CIA는 리베르크를 통해 크립토사의 활동을 통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1976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독일 공영방송 GDF는 그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크립토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크립토사는 미네르바로 불렸고 그 비밀작전은 1980년대의 경우 암호명 시소러스로 불리다 이후 루비콘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기관은 매년 크립토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눴습니다.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가 회계를 맡아 CIA에 돌아갈 현금을 모처의 지하주차장으로 배달했습니다. 시작부터 두 기관의 협력엔 사소한 의견 불일치, 팽팽한 긴장관계 등이 있었습니다. CIA가 보기에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는 너무 이익을 내는데 치중했습니다. CIA는 BND에 우리가 하는 건 정보활동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반면 BND는 미국이 동맹이나 적이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를 염탐하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나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도 도청했습니다. 두 기관은 하이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해 외부 기관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미넨 소재 대기업인 지멘스를 추천했습니다. 크립토사 이익 5%를 주는 대가로 영업과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모토로라를 데려왔습니다. 고장난 기기를 고쳐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맺은 정보협약입니다. 하지만 CIA와 크립토사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첩보 영역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 최고 수준 정보기관 두 곳의 비밀스런 지원은 물론 전세계 최대 기업 두 곳의 후원을 받으면서 크립토사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크립토사 매출은 1970년 1,500만 스위스 프랑에서 1975년 5,100만 스위스 프랑, 약 1,900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거느린 직원만 250명이 넘었습니다. CIA는 보고서에서 미네르바인 크립토사를 사들인 건 노다지를 캔 것과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통신을 가로챈 활동 기간만 어느덧 20년이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CIA가 크립토사를 통해 정보를 가로챈 사례들과 크립토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부주의 때문에 위기에 빠진 상황 등 흥미진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